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8년 12월 11일 화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앱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연결해서 원인과 해결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2부 건강한 이야기 코너에서는 빈혈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자동차 주치 시간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 올랐습니다. 낮 기온은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덜 춥지만 곳에 따라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상지와 강원 북부 내륙이 2에서 7cm, 경상 내륙과 제주도 산지는 1에서 3cm, 서울, 경기, 강원 동해안, 충남 내륙 등에는 1cm 정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영하 1도, 습도는 34%,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3도, 강릉 5도, 대구 4도, 광주 5도, 부산은 1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일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도박 문제는 흔히 성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를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불법 도박으로 인한 형사 입건된 10대 청소년이 모두 761명이었습니다. 도박 상담센터 이용 인원도 2014년 57명에서 지난해에는 309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청소년 도박이 걱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습관이 나이 들어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 돈을 구하기 위해서 사기 같은 2차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 도박은 제대로 된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청소년 도박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국내외에서 도박장에서 심각한 중독에 시달리는 성인들, 사회적으로 문제시해서 또 논란이 되곤 하는데요. 근데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청소년 도박에 대한 인식과 현실, 괴리가 큽니까? 그렇죠. 부모 세대가 청소년 도박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고 또 청소년의 아이들의 문제라고 너무 쉽게 보고 웃어넘기는 게 현실입니다. 예. 하지만 그 청소년 도박 문제가 몇 명의 소수 문제 학생들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아이들은 그 어른들과 달리 카지노나 경마장 같은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서 주로 도박을 하게 됩니다. 예. 또 불법 도박의 형태로 교실에서도 방과 후 학원이나 집에서도 아이들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SNS나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을 통해서 도박 게임 사이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잔돈이나 소액으로만 도박하겠지, 심각한 문제는 없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재 아이들의 도박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기성세대의 경험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북부센터의 경우에도 상담을 받고 있는 10대 도박자의 도박 액수가 대개 수백만 원 이상이고 수천만 원을 날린 경우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그 청소년일지라도 그 도박 문제는 웃어넘길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335 교실에 모여서 장난 삼아서 이렇게 노는 그 정도로 어른들은 생각해 왔었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빚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놀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일찍이 도박 중독을 질병으로 보지 않는 점을 지적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심각한 도박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청소년 도박 문제 심각도는 성인 도박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2015년 그 공공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를 보고했는데요. 전국의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14,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해보니 응답자의 42.1%가 도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예. 최근 3개월간 도박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24.2%나 됩니다. 이건 청소년 흡연율의 2배 이상 높은 수치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청소년 도박 심각도는 그린, 옐로우, 레드에 3가지 색깔로 표시를 합니다. 예. 가장 심각한 레드군의 경우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1.1%, 3만 명 정도가 문제 수준으로 시급한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예. 그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옐로우까지 포함하면 약 5.1% 정도의 청소년이 현재 도박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지금 파악된 것만 해도 엄청난 수인데, 그렇죠. 중독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기의 그렇습니다. 중독으로 부모들이 걱정하는 건 주로 뭐 게임 중독, 스마트폰 예. 중독 이런 건데, 도박 중독과 이런 게임 스마트폰 중독과는 증상이 비슷한가요? 게임과 도박은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보통 저희가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도박의 게임화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도박이 이제 게임화되면서 그 게임과 같은 뭐 경쟁, 점수, 보상과 같은 어떤 특성들이 도박에 녹아들면서 사람들이 좀 더 도박에 많은 흥미와 그리고 좀 더 많은 몰입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도박이 현재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단순히 뭐 돈을 걸고 뭐 잃고 또 따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다가 오락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더 좀 중독되도록. 와 함께 돈 추구적인 욕망이 함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그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도박이 청소년에게 끼치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예. 그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대인관계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예. 저희가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게임하는 청소년들끼리 도박하는 그렇죠. 청소년들은 서로 어울리면서 게임이나 도박을 하지 않은 청소년들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예. 결국에는 도박을 하는 청소년들은 다른 일반 청소년들과는 다른 세계관을 갖게 되고 평범한 청소년의 삶으로부터는 좀 고립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학교 생활에 부적응하게 되고요. 도박에 빠지면서 공부와 관련된 집중력과 판단력도 떨어지고 학업 성적도 떨어지고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못합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도박으로 돈을 잃게 되면 뭐 불안감, 우울증을 느끼게 되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돈을 훔치기도 합니다. 예. 일부는 중고매물 사이트에 허위 정보를 올리는 등의 사기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이 돈에 대한 현실 감각이 떨어집니다. 예. 가족이나 친구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 성장 이후에 성인기까지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성인 도박자의 그 도박 시장 연령을 살펴보면 청소년기에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 청소년기 도박 문제가 성인기까지 이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와 함께 뭐 가족의 여러 가지 해체라든지 뭐 실직이라든지 뭐 기타 정신과적인 문제까지 심각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청소년 도박 문제 증가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정책적,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예상했던 대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도박 중독에 시달리면 성인까지 이어지고 성인이 되면 더더욱 그 중독을 끊을 수 없다는 게 좀 수치로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는 최근에 인터넷 불법 도박을 주의하라 이런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냈다고 해요. 예. 그 인터넷 게임 중계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 불법 도박을 접했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통신문이 나갔는데 맞습니다. 청소년들은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도박을 접합니까? 청소년 도박의 중심에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예. 그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청소년 도박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PC를 활용한 그 인터넷 도박도 증가 추세에 있고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접속 자체가 PC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또 청소년 게임 사이트 내에서
사행성 아이템 도박이 진행되고 있고요. 예. VJ들을 통한 인터넷 중계형 도박이나 스포츠 경기 도박을 인터넷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대부분 SNS를 통해서 도박 사이트 주소가 노출이 되고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런 SNS 사이트를 통한 도박 사이트 주소의 노출의 모집책도 청소년인 경우가 또 많습니다. 예. 이게 그 스마트폰은 그 불법 사이트에 접근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접속할 수 있고 또 요즘은 아이들이 놀이 문화가 부재하다 보니 또래 문화 속에서 스마트폰 안에서 도박 게임을 통해 서로 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친구가 하니까 나도 한다 하는 문제의식이나 죄의식이 전혀 없이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도박을 하다 보니 아이들은 이걸 그 불법적인 어떤 뭐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놀이로 치부하는 행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 SNS를 통해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 공유하고 뭐 성인 인증이나 본인 인증 절차 없이 불법 도박들은 대개 이메일 주소와 은행 계좌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더 많이 노출되고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전에 1990년대인가요? 문방구 예. 앞에 동전을 예. 하나 넣으면 확률에 따라서 과자가 나오거나 현금처럼 그렇죠. 쓸 수 있는 구슬이나 메달이 우르르 나오는 오락기계가 한때 뭐 사행성 그렇죠. 논란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기계만 치워버리면 당장의 문제는 해결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스마트폰은 뭐 없애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죠. 온라인 도박 게임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뭐 단순히 막는 게 중요할지 교육을 필요할지 관련해서 잠시 뒤에 또 여쭤보겠습니다만은 예. 청소년들은 어떤 종류의 도박을 주로 하고 있었습니까?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도박의 종류는 그 스포츠형 도박이 가장 많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 스포츠라든지 또는 국내 프로 스포츠, 해외 스포츠의 뭐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 돈을 거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 사이트 안에서 청소년들에게 뭐 여러 가지 그 도박성 게임들이 최근 많이 개발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뭐 대표적인 거는 뭐 이렇게 그 청소년들 간에 뭐 달팽이 게임이라고 해서 달팽이가 경주하는 모습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소셜 그래프라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특정한 의미가 없는 어떤 소셜 그래프가 꺾이는 선에 아이들이 도박을 한다든지 또는 예. 사다리 타기라든지 이런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도박이 될까 하는 그런 문제들. 하지만 이것이 이기고 지고 승부가 갈리는 상황에서는 어떤 것도 도박이 될 수 있는 게 현재 인터넷 도박의 현실입니다. 예. 그러면 도박에 빠진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보이는 특징 중에서 성인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뭐 성인과 다른 점도 있고 공통점도 많은데요. 예. 가장 큰 공통점은 돈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돈을 추구하는 욕구가 워낙 현실화된 게 도박이다 보니 도박에 빠진 아이들은 대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금을 좀 많이 필요로 하고요. 그 주변에 돈을 빌리거나 자기의 물건을 팔거나 또는 그 중고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하는 형식을 통해서 돈을 구하려고 하고요. 예. 주변 사람들에게 그 돈을 빌려서 빚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자기가 잘 드러나지 않도록 가족 모임이나 사회활동에도 잘 참여하지 않고요. 그 가족이나 가정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함께하는 프로그램에도 잘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학교에서도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뭐 평소와 다르게 돈이 많은 것을 친구들에게 자랑한다든지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자랑한다든지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거짓말로 학교에 조퇴나 결석이 늘어나기도 하고 도박을 많이 하다 보니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선생님이나 친구 간의 어떤 대화가 부족해지고 하는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정리해보자면 그 도박과 관련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투자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요. 또 도박의 부작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우울이나 불안, 불면증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의 고립 같은 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도박 행동에 집착하면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나타나는 것이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도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불법 도박이 불법이라는 점을 청소년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의 뭐 놀이 뭐 정도로 네.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사행성, 돈이 추가가 되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건데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이게
불법적인 행동임을 누군가는 교육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인들의 어떤 모범적인 행동 또는 모범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은 결국 성인들의 도박 행동이나 성인들의 어떤 모습의 거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기성세대가 아이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제도, 교육 그리고 인식을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도박 중독도 일종의 정신 장애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치료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도박 문제는 분명히 치료될 수 있는 질병이고요. 예. 정도에 따라서 청소년의 어떤 증상의 심각성 또는 어떤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서 개입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도박 문제를 도박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인식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함께 살고 있는 가족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인식하고 상담받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라는 공공기관이 전국에 14개 도박문제관리센터,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국번 없이 1336이라는 도박과 관련된 전화번호를 활용하시면 예. 뭐 청소년뿐 아니고 성인 그리고 가족까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바람직한지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상담받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1336번. 그 아이들을 그냥 단순히 스마트폰에서 떨어뜨려 놔야 되는 건지 차단해야 되는 건지 교육을 잘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 도박 예방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학생들 보니까 서울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5% 정도더라고요. 뭐 학교 폭력이나 성희롱 교육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은데 도박 예방 교육에서는 좀 모자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비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예. 금연 교육이 현재 전국의 모든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비해서 그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은 그 전체 학생이 한 5% 숫자라는 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금연과 관련된 국가의 관심과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금연과 관련된 교육이 잘 된 것 같고요. 예. 도박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좀 관심이 좀 정부나 또는 그 교육기관의 관심이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최근에 경기도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교육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지자체들의 어떤 그 조례 개정을 통한 중독 예방 교육, 도박 예방 교육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제 뭐 시작이지만 어쨌든 그런 변화가 반갑게 들리는 건 반갑게 들립니다. 근데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영화 방식으로 영화 상영을 통해서 예방 교육에 나섰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영화나 연극, 동영상 등의 매체를 통한 중독 예방 교육은 매우 의미 있고 효과적인 접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사실 도박 중독 문제 같은 경우는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 혹은 일부 학생의 일탈로만 여겨질 수 있는데 영화나 연극, 뮤지컬 같은 매체들은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아주 쉬운 방법으로 도박 중독이 무엇이고 올바로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내 친구나 우리 학교, 우리 지역사회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쉽게 설명하기 때문에 바람직합니다. 그 UN ODC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UN의 약물과 범죄 예방을 담당하는 사무국인데요. 여기서는 청소년의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영화와 연극, 뮤지컬 등의 퍼포먼스 교육 그리고 다양한 매체 교육이 중독 예방 교육에 매우 효과가 있다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매체를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이 매체를 활용한 교육은 청소년 예방 교육에 매우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예, 사실상 스마트폰 접근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런 것들을 막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도박 중독에 대해서 위험성을 좀 인지하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좀 이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네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에 대해서 내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의 자격 문제와 광화문 집회의 교사 학부모 동원 이후, 그리고 유치원 3법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에게 한 쪼개기 후원과 한유총 서울지회장 협박 폭행 논란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시교육청은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설립 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서 모두 209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접수한 317건 585명을 수사해서 이같이 처리했습니다. 경찰이 접수한 사건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가 12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지자체장 가운데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완시장 등 4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도는 내년도 국비 예산 14조 원을 확보해서 올해 국비 확보액보다 16% 증가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복지 분야로 내년 국비 확보액은 올해보다 22% 늘어난 7조 3,500억 원에 달합니다. SOC 분야 국비 확보액도 내년 3조 7,400억 원으로 18% 늘었고,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도로와 철도 분야 39개 사업비 2,54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인천시의 내년 국비 예산이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인천의 내년 국비 예산은 3조 815억 원으로 올해보다 4천여억 원 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송도 컨벤시아는 앞으로 20년 동안 988억 원을 지원받고, 도서지역 해수 담수화 사업에도 530억 원이 편성되는 등 현안 사업이 한층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인천발 KTX 사업은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오는 2021년 개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경기도가 다산역 A2와 오산 가장, 의왕역 등 3개 지구의 경기 행복주택 894가구 입주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다산 신도시 내 다산역 A2 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시설이 들어서고, 오산 가장 지구는 산업단지형 주택으로 기업 근로자에게 공급됩니다. 경기 행복주택은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고, 보증금 이자의 40%를 경기도가 지원하며 입주 후 자녀 2명을 낳으면 100% 지원합니다. 인천 남동구가 주요 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 참여 감독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동구는 마을 진입로 공사와 배수로 설치 등 3천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때 주민 대표를 감독관으로 위촉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은 공사 지역의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며 시공 과정의 불법 부당행위를 감시하고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독하며 주민 의견을 반영시키는 권한도 갖게 됩니다. 인천시가 오는 2022년까지 기업 1,000곳에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설계와 개발, 유통과 물류 등 전체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서 생산성과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지능형 공장을 말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서구에 있는 공장을 찾아서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 주요 지점을 지나는 버스 노선 88개의 막차 시간이 연장됩니다. 이 기간 심야 시간에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과 종로 2가, 명동, 신촌 등 시내 11개 지점에서는 일요일 밤을 빼고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시내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막차 시간을 늦춘 버스 앞면 유리창에 안내문을 붙일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앞서서 청소년 도박 중독 관련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끝자리 2291번님이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도박 중에서 경마는 농림축산부의 중점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까? 마치 담배는 팔아서 세금을 거두면서 담배는 피우지 말라고 하면 모순 아닙니까? 도박도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네, 의견 감사합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건강한 이야기 코너에서 빈혈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자동차 주치 시간에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갑자기 앉았다 일어설 때, 그리고 업무를 처리하거나 집중하고 있을 때 머리가 핑 돌고 눈앞이 흐려지면서 숨이 가빠질 때가 있죠. 대부분 많은 분들은 빈혈이 생겼나 하면서도 그냥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빈혈은 다이어트나 생리로 인해서 주로 여성들에게 자주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남성들에게도 빈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빈혈에 대해서 알아보죠.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주치 강재헌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빈혈에 대해서 짧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빈혈이 정식 병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빈혈은 말 그대로 혈액 안에 피, 즉 적혈구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빈혈입니다. 예. 그러면 어떤 증세가 나타났을 때 빈혈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어지럽다든가 피로감, 무력감 등이 나타나고요. 예. 얼굴이 좀 창백해지는 그런 느낌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모발이 거칠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예. 어떤 경우 심할 경우에는 빨리 뛰거나 운동을 할 때 예전보다 갑자기 숨이 많이 찬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저희 수도권 투데이 담당 작가가 피 검사를 해봤더니 빈혈이라면서 적혈구 모양이 동그랗지 않다 이런 설명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빈혈이 생기면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네. 혈액 안에 적혈구가 건강한 사람보다 부족해진 상태인데요. 예. 혈액 내에서의 적혈구의 역할이 몸의 전신의 기관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빈혈이 오게 되면 적혈구가 부족하니까 산소를 신체 내 각 주요 조직에 전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전신 조직이 저산소증에 빠지게 돼서 여러 가지 기능상의 이상이 초래되게 됩니다. 근데 빈혈이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보통은 여성들에게 빈도가 더 많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빈혈 중에 가장 흔한 빈혈의 원인이 철분이 부족한 철결핍성 빈혈인데요. 예. 여기에는 음식으로 철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 또는 그 위 12지향 궤양이 있다든가 뭐 치질이 있다든가 이런 철분을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소화기에서 출혈이 돼서 피를 잃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예. 여자분들의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월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취약할 수 있고요. 예. 근데 이것 말고도 적혈구가 파괴되는 일로 생기는 용혈성 빈혈이라든지 또 몸 안에서 혈액을 만들어내는 골수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재생불량성 빈혈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건강검진을 받고서 피검사를 해보니까 빈혈 증상이 나와서 당황했다는 남성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년 남성들이 특히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 연령대에 갑자기 빈혈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 월경을 하고 또 음식 중에 철분이 부족하기 쉬운 여성과 달리는 남성은 사실 철분 결핍성 빈혈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예. 물론 식생활에 따라 남성에서 나타날 수 있긴 합니다. 따라서 이 남성에서 빈혈이 오면 혹시 위장관 안에 어떤 출혈이 있는 게 아닌가를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 중에서는 양성인 궤양이나 염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드물게는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악성 질환 때문에 출혈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반드시 의심이 될 경우에는 위장관 내시경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중년 남성들의 경우는 이런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검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네. 오늘 빈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 혹은 예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질문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빈혈을 방치하면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이게 실제로 이런가요? 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심지어는 젊은 빈혈이 있는 20, 30대 여성의 경우도 빈혈을 방치할 경우,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 10년 뒤에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또 뇌혈관 질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피와 관련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빈혈이 생기면 혹시 혈관 건강에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어떨까요? 네, 빈혈은 사실 초기에는 피로감이라든지 면역력 저하, 숨참 이런 것들이 오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실 혈관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심장 자체예요. 그러니까 묽은 피를 가지고 산소를 공급하다 보니까 심장이 더 많은 펌프질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장기적으로는 빈혈이 치료되지 않을 경우 심부전과 같은 심각한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보통 빈혈이 생기면 철분이 부족해서 철분제를 먹으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철분제를 먹으면서 버티는 분들 계시는데요.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빈혈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철분 결핍성 빈혈이 맞다면 물론 철분제를 복용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식생활에서 철분 섭취가 부족해서 오는 빈혈인지 예. 아니면은 체내에 어떤 출혈이나 혈액 손실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건지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야 되거든요. 예. 그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덜 흔하기는 하지만 철분 결핍성 빈혈이 아닌 다른 빈혈인 경우에 원인을 반드시 찾아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 빈혈을 예방할 수 있을까 혹은 뭐 좀 악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커피나 홍차 같은 걸 피하라는 조언을 들은 적도 있던데 맞습니까? 예, 가장 흔한 철분 결핍성 빈혈을 기준으로 볼 때는요. 그 철분하고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즉 혈액을 만드는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있는 고기나 생선, 계란이 도움이 되고요. 그 이외에 또 차 같은 경우는 철분 흡수를 좀 방해하고 차 이외에도 커피, 청량음료 같은 경우도 철분 흡수를 방해하니까 좀 제한하는 것이 좋고요. 예. 가급적 금주를 하시면은 빈혈의 원인이 되는 엽산 부족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임신부들 중에서 뭐 임신 한 15주 정도 넘어가면은 임신성 빈혈 뭐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 또 뭐 철분제를 먹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런 네네. 분들은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철분이 부족하지 않게 고른 영양 섭취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임신 시에 철분 섭취 따로 철분 제제를 복용해야 마냐의 경우는 그때 수치에 따라서 보통 산전진찰을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예. 그때 담당 선생님의 그런 안내에 따라 필요시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어린 아이들이 빈혈을 겪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그 뭐 조회 시간에 픽픽 쓰러지거나 그것도 빈혈 그런 증세일까요?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예. 사실 요즘은 조회 많이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조회하다 보면 어린 여학생들이 쓰러지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실제 빈혈이 있는 게 아니라 기자성 저혈압이라고 그래서 오래 부동자세로 서 있게 될 때 예. 뇌로 가는 피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실제 피가 부족한 빈혈은 아니고 예. 일종의 기자성 저혈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헌혈을 하면 단순히 생각했을 때 피가 어느 정도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피가 부족해서 빈혈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아니요.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예. 안 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는 골수가 있어서 피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조금 부족해지면 바로 만들어서 보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자주 헌혈을 하지 않으면 예. 일정 기간의 간격을 두면 체열을 해서 나간 헌혈한 피만큼은 몸 안에서 바로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헌혈 괜찮군요. 오늘 네. 헌혈 생각하신 분들은 또 빈혈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빈혈에 대해서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재헌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먼저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발생한 KTX 사고와 관련해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잇따른 KTX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계속해서 자동차 주치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광주형 일자리가 무산됐습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자신이 직접 단장을 맡아서 광주형 일자리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관련 이야기 자동차 주치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뉴스를 통해서 광주형 일자리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좀 정리가 덜 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신다면요. 네, 광주형 일자리 하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국내 자동차 산업 자체가 고비용 저생산 구조입니다. 선진국 대비해서 비용은 많이 받는데 생산량은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해외의 여러 사례, 특히 뭐 독일의 아우토 5000이라든지 또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한국에서도 이 비용은 좀 적게, 이 연봉은 좀 적게 받으면서 생산성은 어느 정도 유지하는 안정된 직장을 유지한다라는 측면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특히 고비용 자체가 너무 높다는 거, 그런 부분들 현실에 맞춰서 또 각종 복지를 올린다든지 이런 유해 한국형 이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이 위기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국내가 이 선진국 대비해서 연봉이 한 1,500만 원 정도 더 받고 생산성은 한 20에서 30%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20여 년 동안 이 한국에다가 이 자동차 설비에 대한 것들을 투자한 적이 2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열악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매년 임금 단체 협상이라든지 등등 하면서 또 이 매년 노사 분규도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자동차 산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아우토 5000이라고 해서 5000이 한 달 동안에 5,000 그 마르크를 받는 이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연봉에 비해서 한 30% 정도 떨어지는 이런 모델이고 또 안정된 이 생산성을 자랑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나중에 이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이런 모델입니다. 예. 물론 이제 한국하고는 약간 틀린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 안정된 부분들을 만들어서 이 자동차 산업의 재투자를 유도하겠다라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모델 자체가 이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이 열악하고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보루라 생각을 하고 지난 한 3년 동안 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들은 여야라든지 대통령까지도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 그러나 아직도 완전 타결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고민은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외 사례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흐름 추세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경쟁력을 제고한 국가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자국의 이 자동차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뭐 이 대지를 대여할 때는 형식상 뭐 일부를 받는다든지 또는 도로라든지 각종 인프라 구축은 무료로 해준다든지 또 뭐 5년 10년 단위로 해서 세금을 면제시켜준다든지, 즉 자동차 공장을 유치하게 되면은 수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도시 하나가 만들어질 정도니까 자국의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상실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 경제 정책도 좀 경착용 모델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국내에서 투자 여건 자체가 굉장히 악조건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 특히 자동차 산업은 연관이나 후방 산업이 상당히 큰데 2차, 3차 협력사, 부품사들이 일부 도산하는 업체가 나올 정도로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열악하고 있고 또 자동차 산업 경쟁력 자체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국내의 어떤 새로운 창출의 일자리가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냐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수십 년 동안 국내 완성차 업계들이 대부분 해외에서 자동차를 많이 만들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에서 생산 물량 자체가 400만 대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만드는 이 자동차 이 대수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기아차만 하더라도 한 55%를 해외 생산하고 국내는 45%뿐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물량이 자꾸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 특히 현재 생산하고 있다는 것은 국내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수입차는 늘어나고 있고 국내에서 만드는 자동차는 줄고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주의를 좀 해줘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 양대 경제 축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산업이고 또 후방이나 또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 먹거리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광주형 일자리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된다면은 그 국내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로 될까요? 지금 광주형 일자리 자체는 약 10만 대 정도 생산하는 거고 한 7천억 정도가 투자를 합니다. 예. 그걸로 인해서 한 15,000명 정도는 최소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 지금 연봉이 보통 울산 같은 경우에는 생산지익 같은 게 평균 9천만 원이 훨씬 넘고 있는데 이 광주형 일자리는 한 3,500만 원 정도를 연봉을 받고요. 예. 또 너무 좀 적다 보니까 광주시가 주체가 돼서 복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의료라든지 1,000만 원 이상의 이 실질적인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연봉이 이상의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예. 주간 44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면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현대차하고 어느 정도 목소리를 맞추고 있지만은 아직 이제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광주광역시 측하고 또 사측, 노동자 측 의견이 약간씩 좀 엇박자를 내면서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협상이 되지 않았는데 타결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세요? 아직은 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예. 10일 정도의 여유는 좀 있는데 이미 이 기회는 좀 많이 놓쳤거든요. 예. 근데 가장 마지막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바로 임금 단체 협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현대차에서 요구하는 것은 4년에서 5년 정도는 유예를 시켜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노사분기에 없게끔 만들어주는 걸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 또 현재의 어떤 노조에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1년이나 2년마다 단체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 현장에서 볼 때는 노동법 자체도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노동법에서는 임금에 관련된 협상은 1년 단위로 하게끔 돼 있고 단체 협상은 2년 단위로 하게끔 돼 있는데 노동법 자체도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행 법의 개정 또 노조의 설득은 당연히 필요를 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산하 연관, 특히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임금 협상하고 있는 그 기간, 얼마나 자주 협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고 그 임금 수준에 대해서도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그 자동차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이게 나중에 우리까지 괜히 임금이 낮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협상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양보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예, 있고요. 예. 이런 모델이 안착이 되면은 전국 지자체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모델 창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노사 양측의 양보와 중앙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이 중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Oh, the weather outside is frightful, but the fire is so delightful. Since we've got no place to g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Doesn't show signs of 12월 11일 화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서울 경기는 1cm 정도 눈이 거의 쌓이진 않는다고 합니다만 일부 지역은 눈이 꽤 많이 옵니다.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빙 크로스비가 부르는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Hold me tight. All the way home I'll be warm.